유로파, 목성의 4대 위성 중 하나입니다. 태양 위에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높은 곳 중 하나죠. 유로파 표면에서 분출되는 무언가 보이시나요? 놀랍게도 물기둥입니다. 유로파의 표면을 보면 무언가에 핥힌 것 마냥 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수백 수천 미터 길이의 얼음 협곡입니다. 표면이 얼음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 얼음의 두께는 무려 20에서 30km입니다. 이 길이를 걸어서 간다면 5에서 8시간은 걸리는 어마어마한 두께입니다. 이 얼음층 아래에 100km가 넘는 깊이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추측이 맞다면 유로파는 지구보다 2배는 큰 부피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로파는 태양계에서 물을 가장 많이 가진 천체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물이 가득한 유로파가 지구의 달이 된다면 어땠을까요? 와우, 제2의 지구 탄생인가? 재밌겠는데? 수많은 과학자들은 유로파 바다 안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로파의 얼음층 위는 목성이 뿜어내는 강한 방사선과 추운 환경으로 매우 혹독합니다. 하지만 이 유로파의 바다 안은 목성의 강한 방사선도 얼음층이 막아주고 유로파의 지각이 활동하여 바다 안에 화산이 활동하고 있다면 위보다는 나름 따뜻하기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럼에도 유로파가 인간처럼 지적 생명체가 문명을 이루며 살기에는 매우 혹독한 환경일 것입니다. 이런 유로파가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는 지구의 달이 된다면 해양 생물이 지배하는 세계가 되지 않았을까요? 뭐라? 안 했을게요? 하고 물어보면 늘 멸망했는데. 나대지 마스. 지구는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골디락스 존이란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이라고 불리며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온도와 환경을 지닌 우주 공간의 범위를 뜻합니다. 유로파가 지구의 달이 된다면 골디락스 존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유로파는 생명체가 살기 적합한 온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고는 유로파는 태양빛에 의해 얼음이 녹기 시작할 겁니다. 유로파는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있지만 너무나 얇죠. 얼음은 녹아서 수증기로 변하게 될 겁니다. 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유로파의 대기는 수증기로 채워지게 되어 대기는 두터워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대기를 갖게 될 겁니다. 이불을 덮은 것처럼 따뜻한 대기를 가진 유로파는 지구처럼 온도가 고르게 분포되어 지구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할 겁니다. 그리고 수증기는 구름이 되어 유로파를 덮어 표면이 전혀 보이지 않는 유로파를 보게 되겠죠. 밤하늘에서 달보다 약 5배는 밝게 하늘을 빛내고 있을 겁니다. 굉장히 눈부시기 때문에 봐서는 구름인지도 모를 겁니다. 유로파 내부를 볼까요? 이곳은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도 없는 바다와 안개가 자욱할 겁니다. 이곳은 습도가 거의 100%입니다. 뜨거운 태양열로 인해 대기가 빠르게 순환하기 때문에 바람도 많이 불고 무엇보다 중력이 지구보다 7.5배 약하기 때문에 중력에서 다소 자유로운 파도의 높이도 힐급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빌딩만한 파도를 자주 볼 수 있겠죠. 지구의 인력과 태양의 인력에 의해 조수의 간만의 차도 크기 때문에 장비가 없다면 파도에 금방 휩쓸리게 될 겁니다. 동시에 유로파 대기에는 재밌는 일이 일어나는데 태양에서 날아오는 이온화 방사선이 대기에 있는 수증기를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대기에는 산소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다 한들 지구에 비하면 미약한 산소일 겁니다. 그래도 해양생물이 살 수 있다면 대기도 거의 100% 수증기로 차 있고 중력도 지구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대기에서도 수용하는 해양생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유로파는 지구와 다르게 자기장이 매우 약합니다. 그래서 유로파의 자기장은 태양에서 오는 수 없습니다. 태양풍은 유로파의 대기를 깎아 사라지게 만들 겁니다. 유로파는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죠. 그래도 다행히 대기가 해체되는 과정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유로파의 구름이 우주방사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유로파의 생명체가 번식할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정말 해양생물들의 낙원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유로파가 지구의 달이었다면 많이 달랐을 겁니다. 유로파는 자기장이 없어 태양풍의 대기가 벗겨져 나가고 물이 증발하여 이윽고 이건 평소 푸석푸석한 네 얼굴이잖아. 내가 아니라 달을 떠올려야지 바보야. 어쩔 똥땡. 지구 주위를 도는 황량한 달처럼 변하게 되겠죠. 심지어 현재 달보다 훨씬 작은 달이 되었을 겁니다. 유로파는 달보다 1.5배는 질량이 더 적습니다. 거기다 골디락스 존은 유로파가 얼음을 유지하기 너무 덥습니다. 결국 유로파가 물이 있었던 이유는 태양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만하거나 달보다 작은 위성들이 골디락스 존에서 물이 존재하고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구만한 크기를 가져야 할 겁니다. 그래야 대기를 붙잡을 수 있는 중력과 자기장을 내뿜어 대기를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도 멸망 엔딩은 아니네. 글쎄요.
유로파가 달보다 중력이 약해서 지구에 끼치는 영향이 꽤 컸을 겁니다. 다른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유로파는 달보다 중력이 약하니 지구의 자전축이 흔들렸을 겁니다. 이 새로운 중력은 지구의 계절과 기후에 큰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 지구도 약 1도 오른 것으로 지구 역사상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됐습니다. 불안정한 자전축으로 인해 빙하기가 찾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달과 바꾸는 게 그리 좋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멸망 엔딩은 아니었지만 정말 가스카 엔딩이었군.